자, 생명활동과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알아야 할 내용부터 보자면 식물이 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면 처음에는 모가 만들어지고 곧바로 많은 포도당이 결합해서 녹말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녹말로 바꿔서 저장을 한다는 것이고요. 식물은 이것으로 산소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발생된 산소의 일부는 식물에서 사용되고 나머지가 공기 중으로 방출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식물에 우리 맑은 공기를 만들어준다고 얘기를 하죠. 광합성입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세포의 생명활동과 물질대사. 세포의 생명활동 보시면 사람은 생명 유지를 위해 음식물을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물질대사로 분해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꺼내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식물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건 식물들이고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자, 물질대사. 생명체 내에서 효소가 없으면 물질대사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을 받아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얘기하는데 물질대사는 크게 이렇게 동화 반응, 이화 반응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때 반드시 이제 에너지 출입이 동반이 되는데 그 에너지를 저번 강의 때 우리 접착제처럼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동화 적용부터 보면 간단하고 작은 물질, 요거를 우리는 저분자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큰 물질, 요거를 우린 고분자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애들을 다 붙여서 큰 애로 만들려면 접착제가 많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접착제를 흡수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물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비포 애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포에 있는 반응물이 열심히 합성해서 애프터에 있는 커다란 물질이 되려면 접착제, 에너지를 흡수해서 흡열,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흡열을 해야겠죠. 그럼 접착제로 열심히 얘네들이 다 붙어가지고 에너지가 많은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주입해 줬으니까요. 근데 이화작용을 보면 이번엔 복잡하고 큰 고분자 물질을 간단하고 작은 저분자 물질로 분해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합성이었고 여기는 분해라는 키워드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똑같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진 접착제를 분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깥에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포에 아까 여기서 합성해서 만들었던 그 커다란 물질이 이제 더 이상 접착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주변으로 막 방출을 하고 이제 에너지가 적어진 상태로 돌아가면서 다시 조그만 블럭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접착제를 필요로 해서 접착제를 먹고 성장을 했다. 아, 그럼 접착제가 필요하니까 커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동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에너지 수준이 작아지고 있다. 그럼 주변으로 막 에너지를 버리고 있다. 접착제가 필요 없다는 뜻이니까 이제 부서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분해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시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대표적으로 동화작용의 예시는 꼭 이렇게 합성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화작용은 세포호흡처럼 포도당 쪼개기 과정이나 소화처럼 음식물 쪼개기 과정, 이렇게 쪼개기, 분해에 대한 과정이 나오면 이화작용의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랫부분 세포호흡과 에너지 파트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세포호흡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갈색 비슷한 이런 색깔을 띠는 이 소기관이 있어요.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인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소기관은 우리가 먹은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 포도당을 호흡을 통해 먹은 산소로 분해를 해서 이렇게 ATP라는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노폐물이 돼서 바깥으로 나가겠죠. 뭐 배설로 나갈 수도 있고 호흡으로 나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포호흡의 장소가 나와 있는데요. 방금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주된 장소고요. 일부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포도당은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하기에 아직 그래도 조금 크기 때문에 얘를 이 주변까지 데리고 와서 이 미토콘드리아 주변에서 입장하기 전에 쪼개는 과정이 하나씩 있어요. 그걸 이제 생명과학 2 가면 배우게 될 건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번 더 쪼개지고 나서 입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쪼개지는 과정 때문에 세포질,
세포 안에 있긴 하지만 미토콘드리아 내부는 아닌 그 세포질에서 먼저 첫 번째 과정이 일어나고 입장을 하게 됩니다. 자, 왼쪽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광합성이랑 염록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읽어주시고요. 효소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요거 물질 대사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준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런 물질들이 쪼개져서 다른 물질이 되려고 한다고 치면 요 아이가 50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다고 칠게요. 근데 쪼개져서 이제 30의 에너지만 갖게 된다고 할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50들이 다 쪼개져서 30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 50들이 쪼개질 수 있는 흥분 상태가 먼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흥분 상태가 되는 과정인 70 정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후로 갑자기 막 30으로 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니까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던 화학 반응이 어떤 에너지 주입을 받아서 흥분 상태가 되면 평상시보다 많은 에너지 수준이 돼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반응을 일으킨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요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 에너지를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덕이 높은 물질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받아야지 반응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고, 요 언덕이 낮은 애들은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금방 흥분 상태에 도달해서 반응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효소가 낮춰줍니다. 요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흥분 상태에 도달하는데 요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주기 때문에 요런 애를 이제 언덕을 낮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만큼 에너지를 줘야 됐다면 언덕이 낮아졌으니까 더 조금의 에너지만 줘도 금방 흥분 상태에 도달해서 반응이 시작될 수 있게끔, 즉 반응을 촉발시키는 도움을 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체 내에서 사용되는 반응을 도와주는 촉매라고 부르고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인 물질 대사에는 효소가 관여한다. 그래서 우리 체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온도입니다. 우리 그냥 간단하게 연소 반응만 생각해도 이제 몇백 도, 몇천 도까지 올라가죠. 불 붙는 반응. 근데 우리 체온 범위는 고작 37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기엔 좀 저온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처음 이 에너지를.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낮춰줘서 불탈 때처럼 그렇게 많은 높은 온도의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동화작용, 이화작용 예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합성 들어간 것들이 대부분 뭐 동화작용, 그리고 포도당 쪼개기나 음식물 쪼개기 같은 쪼개기에 관련된 반응들이 이화작용입니다. 자, 이제 세포호흡의 과정 보도록 할게요. 포도당은 우리가 호흡으로 마신 산소와 반응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쪼개집니다. 물과 이산화탄소 모두 노폐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에너지가 방출되게 되는데, 이때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를 ATP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학 에너지는 저장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당장 쓸 뭐 열 에너지나 빛 에너지가 아니라 화학 물질 안에 저장해 두는 저장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ATP라는 물질에 저장을 하고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그래서 요 열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체온 유지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방식인 거겠죠. 그래서 포도당을 산소로 부셔서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제 ATP가 뭔지 보자면, ATP는 여기 P가 우리 주기율표 15번 원소죠. 인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산기가 트라이 3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요거는 이제 아데노신 염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염기에 인산기 3개가 붙어 있는 물질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이 아데닌이라는 물질에 리보스라는 당이 붙어 있고, 여기에 트라이포스페이트 인산 3개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럼 이제 ADP가 있습니다. 요 D도 2를 의미하는 전미사기는 한데 그냥 간단하게 더블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똑같이 이 염기에 더블 포스페이트 인산기가 2개가 붙어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산기가 3개 있으면 ATP, 2개 있으면 ADP인데 요 ADP에 인산기 하나를 붙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접착제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세포호흡에서 만들었던 그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접착제로 이용해서 이 인산을 접착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더블 포스페이트가 트라이포스페이트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접착제로 활용해서 얘를 붙여주는 과정이 이제 에너지 저장 과정. 그럼 나중에 내가 이제 쫄쫄 굶어가지고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때 되면 다시 ATP를 분해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아까 내가 접착제 넣어줬으니까 ATP에서 인산기 하나를 탈락시키면 분해되면서 다시 거기에 쓰였던 접착제가 바깥으로 또 방출되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많을 때는 그 에너지를 ADP의 접착제로 써서 다 ATP를 조립해 놓고 나중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되면 ATP에 쓰였던 그 접착제를 다시 꺼내 쓰고 다시 ADP로 분해를 시키고 그럼 또 밥 먹고 나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면 ADP를 다시 ATP로 조립을 하고 이런 방식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데닌과 리보스라는 당이 결합할 때 이렇게 일자로 돼 있고 리보스랑 인산기가 결합할 때 이렇게 일자로 돼 있죠. 근데 인산 간에는 일자로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죠. 물결 모양으로 결합이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랑 결합할 때 쓸 이 접착제가 있을 거고 얘랑 쓸 때도 이 접착제가 필요한데 인산기끼리 쓸 접착제도 따로 필요하겠죠. 근데 요 물결로 표시된 부분이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접착제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를 여기에 붙이려면 굉장히 일반적인 수준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ATP를 만들어 놨으면 내가 나중에 에너지를 쓰고자 할 때 얘를 탈락시켜서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 접착제, 에너지의 양이 다른 물질들보다 더 많이 뽑아서 쓸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더 많은 양을 저장하고 더 많은 양을 꺼내서 쓰기 위해서 일반적인 결합이 아닌 이 고에너지 결합에다가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고 되돌려 받는 방식을 우리 인간이 채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대부분의 동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장과 방출, ATP의 끝에 있는 그러니까 3개가 달려있는 ATP의 끝에 있는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끊어지면 더블 포스페이트가 되면서 무기인산으로 분해되고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ADP와 ATP를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 볼 건데 세포호흡에 의해 포도당의 화학에너지 일부는 ATP의 화학에너지로 이제 저장이 된 상태에서 ATP의 화학에너지는 여러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이 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에너지가 저장돼 있는 ADP가 ATP로 돼 있는 요 상태에서 나중에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면 얘를 다시 분해를 시켜가지고 여기 들어갔던 접착제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떼서 쓴다는 거죠. 그럼 그 에너지를 뭐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화학 에너지로 바꿔서 물질 합성에 쓸 수도 있고요. 빛 에너지로 바꿔서 뭐 반딧불이가 빛내는 거 이거 인간만의 얘기가 아니네요. 그리고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뭐 발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전기 에너지가 전기 뱀장어 같은 애들이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생명체들은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에너지를 저장해서 다시 꺼내 쓰는 과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산소호흡과 발효 있는데 우리 호흡할 때 산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소를 이산화탄소와 물로 쪼개는 게 우리가 방금 배운 그 세포호흡입니다. 하지만 종종 산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포도당을 요 조그만 이산화탄소로 다 쪼개지 못해요. 이산화탄소가 2개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부산물이 남게 됩니다. 에탄올이라는 부산물이 남게 되는데 요 부산물이 만들어져서 요 알코올이잖아요. 그렇게 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쪼개지지 못하고 부산물이 남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호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ATP도 소량밖에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충분할 땐 일반적인 세포호흡을 하지만 부족하거나 없을 땐 무산소 호흡 같은 발효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 자,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에너지 인산결합
대부분 화학결합은 한 2에서 3kcal 정도 하는데 ATP에 존재하는 고에너지 인성결합은 무려 7.3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양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양의 에너지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죠. ATP의 이용 볼게요. ATP에 저장된 에너지는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가수라는 건 물이 첨가되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을 첨가시켜서 분해되면 방출되어서 근육 운동이나 뭐 여러 가지 운동에 이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필수 용어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개념 바로 확인 3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념 바로 확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것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화학적 변화, 물질 대사입니다.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는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을 통해서 방출이 되게 되겠죠. 자, 오른쪽 1번. 이화작용은 큰 분자를 작은 분자, 고분자를 저분자로 쪼개는 게 맞습니다. 동화작용은 작은 분자를 큰 분자로 합성하는 거 맞죠?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쪼개는 거기 때문에 접착제를 버려야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해야 합니다. X. 세포호흡으로 영양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모두 ATP가 아니라 일부가 ATP에 저장되고요.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바깥으로 방출이 되죠. 탐구활동 효모의 발효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모 12g을 40도씨 증류수에 녹여서 약 100ml의 효모액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발효관 A에는
효모액 15ml와 이제 증류수 20ml를 넣고 발효관 B에는 효모액 15ml와 포도당 용액 20ml를 같이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효모액을 넣어준 상태에서 여기는 그냥 맹물을 탔고 여기는 포도당이라는 먹이를 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맹관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과학 실험 도구가 있습니다. 이 실험 도구는 이 부분이 출입구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구멍이 막혀 있어요. 여기로 뭔가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관은 있는데 이 윗부분이 막혀 있다. 그래서 맹관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관부에 기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발효관을 세우고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렇게 쫄쫄쫄 따라주는 거죠. 이 상태로 여기다 따라주면 이 위에 공기가 차게 될 거니까 이렇게 아래까지 모두 액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울여 가지고 따르게 됩니다.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를 10분 간격으로 측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손마개로 막은 상태로, 손마개로 막았다는 상태는 이제 밀폐를 했다는 뜻은 아니겠죠? 기체 같은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 여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를 10분 간격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발생하는 부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그다음 맹관부에 기체가 모인 다음에 스포이드로 발효관 안에 있는 용액 요 20ml를 덜어내고 다른 용액으로 대체를 할 건데 어떤 용액이냐면요. 수산화칼륨 용액으로 대체를 할 겁니다. 요 수산화칼륨 용액은 CO2를 흡수하는, CO2를 먹는 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OH가 있어서 염기성 물질인데 이산화탄소는 물속에서 탄산이라는 산성이 돼서 서로 중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쨌든 CO2를 흡수하는 그 물질로 스포이트로 덜어낸 그 부분에다가 다시 대체를 해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내부에 기체가 아까 모일 거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다면 여기서 대체된 수산화칼륨 수용액에 의해서 액체 쪽으로 이산화탄소가 빨아들여지겠죠. 그러면 여기 있었던 수면의 높이는 위에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왜냐면 위에 있는 기체 양이 적어져서 위에 공간이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는 건데 결과를 보시면 발효관 A 맹물 넣은 거, 발효관 B 먹이까지 같이 넣어준 거. 발효관 A는 맹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발생한 기체가 아무것도 없지만 발효관 B에는 이제 효모가 포도당, 요 먹이를 이용해서 발효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죠. 포도당을 쪼개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키면 이 위에 이산화탄소가 모이게 되기 때문에 이제 발효관 B에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넣게 되면 맹관부에 생겼던 공간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맹관부에 모였던 기체가 이산화탄소고 그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일 수 있는 수산화칼륨 용액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산화칼륨 수용액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즉, 이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진 기체가 이산화탄소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수산화칼륨을 넣어줬는데 실제로 기체가 액체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걔가 이산화탄소가 맞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결과겠죠. 정리. 효모는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포도당을 이용하여 발효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에탄올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넣어주면 발효관 B의 맹관부에 모인 이산화탄소가 용해, 요 말은 액체에 녹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녹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진짜 그냥 아이스크림이 더워갖고 녹는 것도 있고 물속에다가 설탕을 녹이는 것도 있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녹는 거는 융해고요. 여기서 이제 액체에 녹아 들어가는 건 용해라고 부르죠. 이게 설탕이 녹는 거, 뭐 소금이 녹는 거 이런 게 다 용해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맹관부에 생겼던 공간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실험관 발효관 A에서는 애초에 없었고 발효관 B에서는 기체가 발생을 해서 맹관부에 빈 공간이 생겼다가 KOH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래 1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OX A는 실험군이고 B는 대조군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보면 B에는 먹이까지 같이 넣어줘서 뭔가 장치를 해줬고 A는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지켜본 거죠. 그래서 A가 대조군, B가 실험군이 되겠습니다.
수산화칼륨은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함이죠. 3번 효모는 발효로 포도당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맞죠? 효모의 발효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KOH를 넣어갖고 확인을 해줬죠. 자,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탐구. 싹튼콩 2개를 여기다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마개가 2개가 있는데 한쪽은 그냥 물에 적셔갖고 손마개를 놔뒀고 한쪽은 수산화칼륨, 우리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이 친구를 적셔서 손마개를 놔뒀습니다. 그 다음에 꼭 A, B를 열게 되면 위에서 산소들이 공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산소를 가지고 이 내부에 있는 싹튼 콩들이 세포 호흡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 세포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할 건데, 원래는 그 세포 호흡을 할 때 먹는 산소량이랑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똑같아서 이 내부의 기체 전체 양은 변화가 없어요. 산소 50개 먹고 이산화탄소 50개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내부 기체의 변화는 없을 건데, 지금 얘는 KOH 수용액으로 적셨기 때문에 산소 50개를 먹는 다음에 이산화탄소 50개를 방출을 하더라도 그 이산화탄소를 얘가 다시 먹어버리겠죠. 그러면 얘는 산소를 먹고 그때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는 얘가 먹어버리고, 즉 이 내부의 기체량은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내부의 기체량이 줄어든다면 이 내부의 기체량이 적어지니까 저기압이 돼서 외부 기압이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되죠. 내부는 저기압이고 외부는 고기압이다. 그래서 외부의 힘이 더 강해서 붉은 잉크가 점점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날 거고요. 자, 이쪽은 물에 적셨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먹은 산소, 얘가 뱉은 이산화탄소 양이 똑같아서 이 내부가 저기압도 고기압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거예요. 자, 아래 2번 보도록 할게요. 유리구슬과 싹튼콩을 그림과 같이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 방금 봤던 실험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수산화칼륨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긴 호흡을 할 수 있는 싹튼콩, 여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유리구슬을 놨죠.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산소를 얘가 먹을 거고 그때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얘가 먹을 거죠. 그럼 이 내부 기체량이 적어지니까 저기압이 됩니다. 여기서 나가려고 하는 공기량이 저기압이 되고 외부는 그대로의 기압을 가지고 있으니까 외부가 더 강해서 이렇게 기역의 방향으로 잉크방울은 안쪽으로 빨려 들어오게 되겠죠. 반면 이 유리구슬은 그냥 대조군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둔 건데 호흡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부 기체량 변화가 없어서 잉크방울은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여기 기역 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촉지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것은 생명체 내의 효소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는 화학 반응, 물질 대사가 되겠죠. 2번,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뭐의 출입이 있어야 하냐면 접착제,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야 합니다. 3번, 이 작용은 간단하고 작은 저분자 물질을 복잡하고 큰 고분자 물질로 접착제를 이용해서 합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화작용이 될 거고요. 4번,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되겠죠. 열에너지를 발산한다. 5번, 세포호흡은 세포 내에서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그 에너지를 ATP에 저장을 한다고 했고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호흡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ATP의 화학에너지 형태로 저장이 되고 나머지는 열에너지로 방출이 되죠. 7번, ATP의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끊어지면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거를 우리가 써먹는 거고요. 8번, 이제 그림에 대해서 이제 네모칸을 채우는 건데, 자, 요거 보시면 에너지를 이용해서 요 아이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인산기가 2개 붙어 있는 ADP를 인산기가 3개 붙어 있는 ATP로 만들어주죠. A 더블 포스페이트, A 트라이포스페이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단은 예산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접착제를 필요로 하는 요 과정은 합성이죠. 그래서 동화작용. 접착제를 바깥으로 버리는 요 과정은 분해입니다. 이화작용이 되겠죠. 2번. 자, 커다란 애가 쪼개져서 조그만 애가 됐어요. 그럼 주변으로 접착제를 다시 뱉어내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화작용이 될 거고요. 반대로 얘는 조그만 애가 접착제를 받아들여서 커다란 애가 되는 거니까 얘가 동화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화작용이니까 얘가 가가 될 거고요. 얘는 이화작용이니까 나가 되겠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가와 나가 일어날 때 에너지의 출입이 함께 일어나야 하죠. 접착제. 광합성은 합성이니까 동화작용, 가가 아니라 나입니다. 가와 나 모두 물질 대사기 때문에 효소가 관여해야죠. 따라서 답은 3번.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에너지의 양이 주변에서 흡수되면서 늘어나고 있다. 주변에서 접착제를 공급받고 있다. 그래서 동화작용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보시면 뭔가가 늘어나고 있고 뭔가는 줄어들고 있죠. 자, 지금 동화작용이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게 생성물일 거고요. 줄어들고 있는 게 그 생성에 참여된 반응물이 될 건데 동화작용이기 때문에 요 생성된 생성 반응물이 저분자 물질일 거고요. 요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 물질로 동화작용, 합성이 되는 거니까 만들어지는 생성물이 고분자 물질.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보도록 할게요. 열이 방출된다. 지금 접착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열을 흡수하셔야 돼요. B가 A로 변한다. B가 줄어들면서 A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B가 점점 A로 다 바뀌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가 B보다 복잡하다. A는 고분자 물질이니까 B보다 크고 복잡한 게 맞죠? 답은 4번.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이다. 단백질 굉장히 큰 덩어리가 하나하나의 작은 분자로 쪼개지고 있어요. 요거 이화작용이죠. 암모니아라는 작은 물질이 간에서 요소로 합성이 됩니다. 요거는 동화작용이죠. 기억부터 볼게요. 가와 너 모두 물질 대사니까 효소 작용하셔야 되고 가 동화, 나 이화 반대로 얘기했죠. 가에서 ATP가 생성된다. 가에서는 이화작용이니까 접착제를 바깥으로 버리겠죠. 그럼 그 접착제를 모아서 ATP를 만드는 데 씁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다시 그 ATP를 ADP로 쪼개면서 그때 나오는 접착제를 여기다가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답은 3번.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포도당이 분해될 때 온도 에너지 변화를 모시적으로 나타냈는데 포도당이 단계적으로 점점 분해가 되면서 이산화탄소로까지 분해가 되죠. 그때 에너지가 중간중간에서 계속 방출이 되고 그 방출된 에너지들이 모여서 ATP 합성하는데 쓰이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세포호흡에 관한 내용인데 기억,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다. 이화작용이라는 물질 대사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에너지가 단계적으로 방출된다. 지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단계적으로 방출되죠. 포도당이 한 번에 빡 부셔지는 게 아니라 반 쪼개고 그다음 또 오른쪽 쪼개고 왼쪽 쪼개고 이렇게 점점 쪼개지는 게 세포호흡의 과정이에요. 디귿. 포도당의 에너지는 ATP와 열로 전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ATP랑 이제 주변으로 열이 방출된다고 했었죠. 따라서 답은 5번.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가와 나의 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와 방출되는 에너지 양을 비교를 했는데 지금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데 지금 보면 똑같은 반응물과 똑같은 생성물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과정은 단계별로 조금씩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한 번에 대량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시작점과 도착점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합과 여기서 한 번에 방출하는 에너지 총합이 똑같을 수밖에 없고요. 얘는 같은 반응을 저온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얘는 같은 반응을 고온에서 일어나게 하는 거니까 이 아이가 이제 효소의 도움을 받아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 상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세포호흡을 나타낸 거고요. 얘가 세포호흡이 아닌 체내 밖에서 일어나는 연소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자, 보시면 기억. 땅콩을 실험실에서 불에 태운다. 불에 태운다. 체외 반응이니까 나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 녹색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온도와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했죠. 즉 방출되는 에너지라는 건 접착제를 바깥으로 버린다. 이화작용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식물의 광합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는 이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되고요. 이번엔 세포 내에서 포도당이 같은 영양소를 이제 분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효소가 관여하는 세포호흡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의 예시는 디귿, 나의 예시는 기억. 디귿, 기억 찾으시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5번.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체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과정을 이제 나타낸 것이다. 여기 보면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죠. 그럼 얘 이화작용이 되겠죠. 그다음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 생산하고 뭔가를 생산하는데 세포호흡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 노폐물이죠. 기억은 CO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쪼개지기도 하고요. 그 아미노산을 포도당 대신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미노산은 특수한 노폐물이 형성이 됩니다. 암모니아라는 노폐물이 형성이 되고요. 그 암모니아는 우리 몸속에서 독소를 지니기 때문에 간으로 가서 요소로 합성이 돼야 돼요. 이거 동화입니다. 그래서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 과정은 소화계에서 일어난다.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녹말은 우리 체내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걸로 쪼개는 과정, 소화가 되겠습니다. 니은, 기억, CO2는 호흡계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간다. CO2는 호흡을 통해서 몸 밖으로 이제 날숨을 통해서 나가죠. 디귿, 나 과정, 동화 합성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기관은 여기 일어나는 기관에 대한 물음을 했기 때문에 아까 암모니아가 요소로 합성되는 건 간에서 나타난다고 했죠. 요 간은 배설계가 아닙니다. 배설계는 뭐 수뇨관, 세뇨관, 뭐 그런 콩팥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호흡을 통해 방출되는 에너지가 이용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 세포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때 방출된 에너지를 가지고 ADP를 ATP로 만들고 그 ATP가 언젠가 다시 ADP로 쪼개지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써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올 건데 발광, 누가 봐도 빛 에너지죠? 그래서 바로바로 알 수 있는데 요 물질 합성, 이렇게 물질 대사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동화작용이나 이화작용이나 다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어떤 에너지냐면요. 화학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학 에너지가 뭐 에너지를 저장한다, 꺼내 쓴다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화학 에너지니까 열 에너지 아니고요. B는 발광, 빛 에너지니까 화학 에너지 아니죠. 근수축은 근육이 수축을 해야 되니까 이제 기계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다른 보기도 보도록 할게요. 능동수송. 우리가 직접 움직여갖고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속에서 일어나는 기계적 에너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체온 유지하려면 열을 발생시켜야겠죠? 그래서 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여기서 배운 개념을 토대로 내신 실력 앞 부분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